우선 현재 페이지 정보를 스크래핑할 겁니다. 왼쪽 위에 보면 PDF 파일이 하나 생성됐습니다. 폴더를 열고 새로 생성된 PDF 파일을 열어보면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크래핑하는 유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금융감독원 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스크래핑해 보겠습니다. 공지사항 메뉴에 들어가면 제목과 첨부 파일이 포함된 내역들이 테이블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한다면 첫 번째 게시물에 들어가서 다음 첨부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존재한다면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확인하고 원하는 폴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음 게시물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고 이를 반복하면 되겠죠. 하지만 너무 노가다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스마트하게 파이썬으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 볼 겁니다. 스크래핑은 현재 테이블 정보를 읽어와서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웹페이지의 주소를 얻어올 거고요. 각각 클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A 태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A 태그 안에 href라는 속성값 안에는 이동할 웹페이지의 주소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를 가져와서 새로운 웹페이지로 이동하고 이 안에 PDF 파일을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해서 리퀘스트 모듈로 PPT, PDF,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우선 현재 페이지 정보를 스크래핑할 겁니다. 스크래핑한 데이터 안에는 한화라는 문자열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리퀘스트 모듈과 뷰티풀 숲을 선언해 줬습니다. 이어서 복사한 URL을 넣어주고 리퀘스트에 get 메서드로 URL을 연결해 준다면 웹 서버는 어떤 정보를 반환해 줄 건데 웹 서버가 반환해 주는 텍스트 값 안에는 한화라는 문자열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값이 들어 있네요. 어디에 있는지는 CSS 셀렉터를 사용해서 지정해 줘야 되고요. F12를 눌러서 크롬 개발자 도구를 활성화한 다음 좌측 상단에 있는 검사하기 버튼으로 첫 번째 게시글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었으니까 A 태그일 테고요. href라는 속성 값에는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완전한 주소가 쓰여 있진 않아요. 현재 경로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주소로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마우스를 오래 대고 있으면 아래쪽에 완전한 주소 이름이 출력돼요. 점의 의미는 현재 경로였는데 현재 경로는 여기까지네요. 주소 표시줄을 확인해 보면 물음표를 기준으로 좌측이 주소, 오른쪽이 변수 값, 구분해서 나열되는데 현재 경로는 BBS까지를 의미하네요. BBS까지의 문자열과 A 태그에 들어있는 나머지 문자열을 연결해 준다면 첫 번째 제목에 링크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A 태그를 지정하기 위해서 셀렉터를 카피했어요. 웹서버가 반환한 HTML 태그는 숲 객체로 변환하고요.
숲 객체의 select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CSS 셀렉터를 연결하게 되면 리스트 형태로 태그 객체를 저장해 줍니다. 텍스트 속성값을 출력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이 출력되니 첫 번째 게시글의 제목이 출력돼요. 텍스트 속성값 대신 href라는 키값을 출력하게 되면 href에 들어있던 주소 나머지가 출력됩니다. 현재 경로는 bbs까지였고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두 개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href 키값에는 문자열 형태로 값이 들어있으니까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첫 번째 점을 제거해 준다면 뒤에 있는 슬래시부터 앞에 있는 문자열과 이어서 출력됩니다. 이렇게 만든 URL을 복사한 다음 웹 브라우저에 붙여넣기 해볼게요. 첫 번째 게시글 안쪽으로 이동했죠. 다음은 웹페이지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역시 클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첨부 파일은 A 태그를 사용해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검사하기 기능으로 확인해 보니 예상과 같이 A 태그를 사용했고요. 앞에 점이 아니라 슬래시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최상위 경로로부터 다음 뒤에 있는 URL을 연결해 준다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역시 마우스를 오래 대고 있으면 완전한 주소를 보여줍니다. 최상위 주소라고 하면 fss.or.kr까지네요.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탭으로 이동해 볼게요. 불필요한 정보는 클리어 버튼을 클릭해서 지워주시고요.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해 볼 겁니다.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시피 두 번째 다운로드 요청에서 PPT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 같아요. 클릭해서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앞서서 A 태그에 연결되어 있던 주소가 나와 있고요. 이 주소에 get 요청을 보내게 된다면 웹 서버는 헤더 정보를 이렇게 반환해 줄 거고요. 리스폰스 탭에서는 뭔가가 출력돼야 되는데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형태라서 웹 브라우저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정리해보면 새롭게 이동한 페이지에서 첨부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A 태그의 위치를 접근해서 href 속성 값을 얻어와야 됩니다. 얻어온 다음에는 최상위 주소와 함께 나머지 주소를 연결해서 웹 서버로 요청을 한다면 웹 서버는 첨부 파일을 전달해 주는 거죠. 코드에서 만든 서브 URL은 하나의 게시물에 대한 URL이고요. 서버가 반환하는 값은 뷰티풀 숲으로 변환하고 뷰티풀 숲을 사용해서 셀렉터로 특정 위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의 위치는 여기겠죠? A 태그의 위치를 카피합니다. 우선은 텍스트 값을 출력해 볼게요.
첨부 파일에 이름이 출력되는데 앞에 공백이 붙어 있어요. 예쁘게 출력하고 싶다면 스트립 메서드를 사용해서 앞뒤의 공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태그 객체에 href 키값을 가져온다면 a 태그에 href 속성 값을 문자열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과 최상위 경로를 연결해주면 되겠죠? 앞서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상위 경로는 fss.or.kr까지였어요. 제대로 URL이 만들어졌는지 프린트도 해보고요. URL을 복사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입력도 해봤습니다. 엔터를 치자 파일 다운로드가 실행됐네요. 다운로드 받는 URL을 리퀘스트 모듈의 get 메서드로 연결만 해주게 된다면 웹 서버는 결과값을 반환해 줄 거예요. 이때 반환하는 값은 텍스트가 아니라 파일 정보입니다. 파일에 대한 내용은 컨텐트라는 속성 값 안에 들어있고요. 이 값을 출력해 보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형태로 값이 출력돼요. 앞쪽에는 바이너리 의미의 B가 써 있고요. 뒤에는 문자열 정의교와 함께 사람이 읽기 어려운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온 값은 파일로 라이트 해주기만 한다면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파일의 이름은 앞서서 얻어왔었습니다.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열 거고 입력하는 값은 바이너리 형태다 라고 해서 WB 옵션을 넣어줍니다. 이어서 파일에 라이트를 해주고 라이트를 하는 대상은 리스폰스 객체 안에 있는 컨텐트예요.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왼쪽 위에 보면 PDF 파일이 하나 생성됐습니다. 폴더를 열고 새로 생성된 PDF 파일을 열어보면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현재는 전체 테이블에서 첫 번째 게시물에 대한 첨부 파일만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 이유는 처음 타이틀을 선택할 때 tr 중에서도 첫 번째 tr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첫 번째 행만이 선택된 거예요. 2로 변경한다면 두 번째 게시물이 선택될 거예요. 한화 솔루션이죠.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두 번째 게시물은 한화 솔루션이죠. 전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수식어만 제거해 준다면 전체 행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10개 중 2개는 게시물이 없어서 존재하는 8개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너무 빈번하게 데이터를 요청하면 웹 서버가 우리를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임 모듈을 사용해서 적절히 쉬었다가 데이터를 조회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코드는 공지사항의 첫 번째 페이지의 정보를 스크래핑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면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새롭게 변경된
URL에 대해서 제목 게시물을 얻어오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이 페이지로 이동했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 봤더니 URL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끝에 있는 페이지 변수 값이에요. 끝에 페이지를 5로 변경한다면 5페이지로 이동할 거예요. 이동됐죠? 첫 번째 페이지의 URL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1페이지라고 한다면 1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올 거고요. 2페이지로 하면 2페이지를 얻어올 거예요. 포문으로 반복해 볼게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에 대한 인덱스를 만들고 URL에 페이지 변수를 연결해주고 f스트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와 함께 코드를 표현해 준다면 5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1초에 하나씩 조회하게 될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기다려보면 5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계도 존재합니다. 한 페이지를 보니 하나의 게시글에 여러 개의 첨부 파일이 있는 것도 있어요. 현재 코드는 아마도 첫 번째 첨부 파일만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이 부분은 CSS 셀렉터를 조정하셔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코드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응용하는 것은 구독자분들께 맡기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